2008년 10월 31일 세상을 뒤흔들 만한 논문이 하나 발표됩니다. 지금까지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작성한 논문인데요. 이를 통해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비트코인 시스템의 등장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비트코인의 존재에 주목했고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를 주제로 각종 토론과 강연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암호화폐 기술의 등장이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제가 좀 바라는 세상은 사람들의 자신의 그 자산과 돈을 누구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중앙 주체에 의해서 돈의 발행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세상을 꿈꾸고 있긴 해요. 누군가에겐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할 만큼 혁명적인 암호화폐 기술의 등장. 과연 일반 대중들은 이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처음 듣는 단어예요. 저도 그런 걸 잘 한 번도 뭐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잘 몰라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만 봤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초기 비트코인과 관련한 가격 폭락이나 이를 노린 투기, 사기가 많았던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시선 역시 적지 않은데요. 비트코인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사기도 되게 많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떡상 할 줄 알고 비트코인 그래서 좀 해보다가 좀 날렸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째서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뭔가 경제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선뜻 찾아보기는 어려웠어요. 네. 아니요, 공부해 본 적 없고 그냥 비트코인 정도로만 넓혀서 좀 알고 있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본 적은 있는데 알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네, 포기했어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이라고 알려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다양한 매체에서 이에 대해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해당 개념이 일반인들이 접하기에 다소 어렵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 모임이 있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리얼아이즈 포럼, 15개의 대학에서 선발된 약 30명 정도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소셜 인플루언싱 포럼인데요. 그룹 차원의 주제, 국가 차원의 주제, 세계 차원의 주제, 이렇게 총 3가지를 다루며 끊임없는 본질 탐구와 지속적인 이상 실현을 통해 건강한 사회 변화를 만드는 리더를 양성하는 포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주제를 탐구한 후 임의의 2가지 스탠스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각 팀별 스탠스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설명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가장 먼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개념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블록이라고 불리는 거래 내역과도 같은 데이터들을 체인의 형태로 연결하여 이를 분산해 저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이 같은 데이터들을 전송하고 처리할 때 위변조가 어렵게 만드는 등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기존 데이터 처리 방식과 다르게 블록체인을 검증하고 유지하는 주체는 중앙 서버가 아닌 노드라고 불리는 개별 참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이들 참여자가 모두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용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유지가 되고 검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은 노드들이 블록을 꾸준히 검증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컴퓨팅 파워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이를 검증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노드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노드들은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 블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블록체인과 연관되어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논쟁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관계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암호화폐가 필수적이라는 스탠스와 필수적이지 않다는 스탠스로 나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운영 과정에서 암호화폐는 필수적이에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운영의 보상수단으로 사용되거든요. 각 사용자들은 블록 생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동기가 필요한데 그 동기가 바로 암호화폐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는 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단순한 보상 혹은 동기를 넘어 블록체인의 상생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블록체인의 신뢰성이 높아질수록 해당 블록체인에서 생성되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높이려 노력합니다. 즉 참여자들이 굳이 블록체인을 해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개념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암호화폐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운영에 있어 암호화폐가 필수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블록체인 운영에 있어 암호화폐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것은 블록체인의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줄 수 있다면 암호화폐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다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컨소시엄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암호화폐와 같은 경제적인 동기 체계가 없어도 충분히 검증이 됩니다.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운영을 위한 보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암호화폐를 유일한 보상체계로 바라보는 상대 스탠스와 달리 다른 보상체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네,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검증하고 운영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기존에 흔히 말하는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속도도 훨씬 빠르고 책임 소재도 명확해서 법적 규제가 원활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을 공공의 블록체인, 즉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규정했을 때 그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중앙 주체가 없고 참여자들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중앙 주체가 존재하며 중앙 주체에서 블록체인 운영에 참여할 참여자를 선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중앙 주체가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중앙 주체가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 SDS에서 운영하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굳이 암호화폐를 발행하지 않아도 삼성 SDS의 직원들은 블록을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또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 블록체인의 관리 주체가 원할 때 블록을 생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블록을 생성할 때 소모되는 시간과 전력이 크지 않은데요. 다시 말해서 적은 자본으로도 블록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 또한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미 많은 대기업에서 자사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금융권에서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데 암호화폐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사용할 수 있는 산업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블록체인의 진정한 의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암호화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용 범위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때문에 가능은 하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도 인터넷 없이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 전혀 되지 않는 컴퓨터가 얼마나 쓸모 있겠어요. 또한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즉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탈중앙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탈중앙화란 앞서 설명했듯이 중앙정부나 은행 같은 관리 혹은 감시 주체 없이 블록체인 운영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어 관리나 감독을 하는 수평적인 권력 구조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와 같이 그 과정이 느리고 더딜 수는 있어도 그 신뢰성은 보장된다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죠. 실제로 최초의 암호화폐였던 비트코인의 경우 2008년 미국에서 벌어진 금융위기 사태를 보고 중앙은행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등장한 거였어요. 이 암호화폐를 만들어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건데, 즉 블록체인의 정신이 바로 탈중앙화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라는 가치를 외면하고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을 운영하겠다는 건 기술의 표면만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논문의 이름, 이를 해석하면 비트코인,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전자현금 시스템이 됩니다. 즉,
비트코인의 정신이 탈중앙화라는 것은 이미 논문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최고의 영상 플랫폼으로 사랑받고 있는 유튜브에 탈중앙화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할 경우 블록체인과 관련한 많은 영상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를 탈중앙화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진정한 블록체인이 아닌 것일까요? 네, 물론 블록체인의 가장 초기 정신이 탈중앙화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에는 그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블록체인은 위변조나 해킹이 어렵다는 건데요. 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정보들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똑같이 전송이 돼서 해킹을 하려면 그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한 번에 다 같이 해킹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면 그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기 전에 해킹을 모두 끝마쳐야 합니다. 사실상 이론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노드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모두 공유하고 전송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참여할 수 있는 노드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정도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비록 탈중앙화라는 초기 정신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그 대신에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리어라이즈 포럼 멤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으며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아포 멤버들 역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고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보는 많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과연 이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간히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기를 유도하거나 비트코인을 사라고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개념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그 검색어 설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양한 자료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딱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괜찮은 자료를 찾아도 이게 자료랑 자료끼리 잘 이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전체적인 공부 흐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 자체가 인터넷과 관련 책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건 맞아요. 관련 책의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이나 인식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책들이 너무 많았고 인터넷의 경우에는 그 신뢰성이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 해도 자료를 선별하는 작업이 쉽지 않고 사이비 전문가들이 쓴 글이 넘쳐나는 실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을 전문가라고 칭하는 비전문가가 많아 처음에 잘못된 정보를 접하면 완전히 잘못된 인식과 상식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리어라이즈 포럼 멤버들이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깊이의 문제예요. 깊이의 문제니까 처음에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일단 암호화폐가 먼저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질수록 그 끝에 가면은 암호화폐가 자연스럽게 출현이 되는 거지.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블록체인 이전에 먼저 머릿속에 암호화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의 이해보다는 자꾸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학생이나 또 일반인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암호화폐는 잠시 잊어도 상관없다. 일단 먼저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이고 왜 이게 탄생했으며 왜 필요한지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블록체인 세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순서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한꺼번에 둘 다 이해하려면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의미와 의의를 고민하라고 전문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인이 강조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은 컴퓨터라고 생각해라.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컴퓨터이자 네트워크예요. 블록체인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고 그다음에
뭐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블록체인으로 바뀐다고 이해할 수 있다잖아요. 그 문장을 보면. 그러면은 모든 거는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이란 거는 현재 컴퓨터나 인터넷을 대체하는 기술이고, 현재 컴퓨터나 인터넷이 못 주는 기능을 블록체인이라는 컴퓨터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전문인들이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받아들여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으로 바라볼 경우 블록체인을 4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인프라, 즉 토양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술이지만 현재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은 타 국가에 비해 그 발전 속도가 더디다고 평가하는 국가나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블록체인은 권리를 확대시켜주는 그런 기술인데,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직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 권리의 중요성을 몰라요. 뭔가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줄 수 있는 이점들과 뭔가 철학적인 요소들에 맞게 사람들의 좀 대중들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올라오지 못해서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이 좀 약진하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정부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민간 시장 관점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기술의 관점이 또 하나 있어요. 기술이 과연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기술이 성숙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서비스가 그거를 국민들이 원하는, 일반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해줘야 돼요. 그게 법 제도적인 측면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가 맞아져야 블록체인은 활성화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의 성숙도는 저는 우리나라 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있다고 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서비스를 만들죠. 근데 이제 정부가 블록체인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기술이나 서비스보다는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부 정책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아직은 깊질 않아요. 블록체인이 깊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를 봐가지고 암호화폐가 투자했더니 뭐 2017년, 18년대에는 100배, 1000배 막 이렇게 떴거든요.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모든 암호화폐가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제 또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또 와전하는 거고.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좀 깔려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속에는 대부분의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현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규모나 자본이 현저히 작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은 우리가 암호화폐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이게 무슨 화폐를 대체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화폐라는 거는 디지털 법정화폐를 얘기하는 거고, 암호화폐는 디지털 법정화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이 틀리니까.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지는 블록체인 경제, 현재 인터넷 사용하는 인터넷 경제가 있듯이 블록체인 인프라에 만들어지는 경제 생태계가 저희는 블록체인 경제라고 얘기하고, 그 블록체인 경제라는 용어 대신에 암호화폐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암호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호경제, 암호라는 게 암호화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문인이 꿈꾸고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비전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블록체인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될 거고요. 서비스 중에 대부분은 아마 암호화폐가 같이 사용이 될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서비스 창출을 어떤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해서 구축이 운영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만드는 서비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의 주인이 어떤 하나의 대기업의 독점이 아닌 그 주인이 여러분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블록체인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독립적인 서비스 경제에 여러분이 들어갈지 말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서비스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동시에 여러분이 고객이 되는 그러한 서비스 생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심지어 도시조차도 정부조차도 글로벌한 경제가 만들어질 거라는 게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는 한 35세, 40세 정도 되면은 그때는 아마 지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다가올 블록체인 시대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꼭 해주고 싶은 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를 꼭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암호화폐 때문에 블록체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을 하다 보면 블록체인 서비스의 특징, 탈중앙화, 사회적 합의라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은 그것의 하나의 도구로 암호화폐가 필요한 거지 암호화폐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암호화폐라는 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지를 개념적으로라도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블록체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이든 어떤 사회든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일 수 있다. 이거를 좀 이해한 다음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강국이 되도록 모든 분들이 좀 합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암호 경제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미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 개인의 자유와 상호 신뢰를 보장하는 미래를 꿈꾸게 해준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 경제를 통해 우리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블록체인과 암호 경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 경제가 어렵거나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블록체인 혁명의 물결. 그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것인지,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항해를 시작할 것인지는 우리의 열린 마음과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